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시간으로 1일 JTBC 기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구금 사주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현재 정 씨는 박영수 특검팀이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 준다면 자진 귀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정 씨의 귀국 그리고 특검 조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회 국정특위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민석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근데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는 소리가 잘 들어오는데 의원님 소리가 잘 안 들리십니까? 네, 됐습니다. 지금 괜찮으십니까? 네. 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윤선 씨하고 우리 가족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의 영린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미리 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특검하고 그 유럽 쪽 검찰, 경찰하고 공조를 쪽 취하고 온 걸로 봤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 유럽 검찰 쪽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우리 특검 쪽에 요청을 해서 네. 그 체포영장 발부가 한 20일 전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도 이제 요청했고요. 아직 뭐 실효는 없지만요. 네. 그래서 이게 모양새가 우리 저 특검이 주도해서 잡는 걸로 했으면은 좀 완벽했을 텐데 네. 우리 애국 언론인 한 분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으로 돼서 뭐 기쁘긴 기쁘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은 이 특검에 힘을 실어줘야 될 텐데 네. 왜 특검에다가는 연락하지 않고 현지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체포했는지가 조금은 아쉽지만요. 네. 어쨌거나 잘 된 일이고요. 예. 노력에 치아를 드리고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이게 미완성된 체포가 아닐까. 그러니까 특검이 주도해서 체포했더라 그러면은 즉시 송환할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쳤을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기자분이 덴마크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돼서 네. 아마 정유라가 빠져나갈 네. 그런 구멍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JTBC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계속 기다리다가 성사가 안 되니까 우선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로 치면 112, 그 덴마크에서는 114던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를 한 이런 상황이고 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고 해서 어제 JTBC 시청률이 매우 높았는데 어쩌면 이것이 그 보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정유라 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든 특검이 앞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좀 곤란해진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럴 점을 좀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요. 네네. 이게 이제 제가 12월 중순에 네. 이제 유럽 쪽으로부터 정유라 소재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서 네. 그때 아마 제가 아마 우리 기억합니다. 오마이뉴스하고 예. 파장하고 통화했던 인터뷰하셨죠. 기억도 나는데요. 그래서 찾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12월 14일 날 특검을 만나서 네. 특검 측을 만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넘겨드렸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특검이 나름의 자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유라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서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네. 그런 쪽 이제 절차를 밟아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아마 이제 유럽 검찰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독일에서 빠져나간 거는 확인이 됐은 거니까는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럽 특수 경찰 네. 에서 이제 건물망을 쫙 제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이제 특검이 잘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서 아무튼 네. 특검으로서는 좀 이렇게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아, 특검의 스텝이 꼬였다 이런 말씀 좀 네.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정유라 씨가 어제 몇 가지 조건을 좀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 양육할 수 있도록 특검이 자신을 불구속 수사하면 자진 귀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특검에서는 아니 범죄자하고 무슨 협상을 하느냐, 범죄 혐의자하고 그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제 특검이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정 씨가 이런 조건을 거는 이유는 어쨌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덴마크 법원에서 사주 구금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뭐 펑펑 울었다는 건데요. 자, 정 씨가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면 이거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정유라의 눈물이나 네. 최순실이가 구치소에서 딸 이야기를 들렸던 눈물이나 저는 다 악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동정의 시선을 보내면은 상당히 위험해진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예. 제가 이 국정농단 세력을 처음부터 규정하기를 네.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가족 사기단이거든요. 네. 이 가족 사기단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하고 네. 연기력이 아주 뛰어나요. 음. 어제 정유라가 했던 이야기를 저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제 정유라는 시종일관 그 약한 척, 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어떤 모성애를 자극하는 네. 그런 모성애 코스프레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건 근거 그거 그 젊은 20살의 여성으로서 네. 그거 정말 당돌한 거죠. 예? 음. 아직도 전혀 자기가 지연죄를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네. 하면은 이 상황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 어제 저는 정유라가 했던 이야기는 사전에 다 리허설된 그런 각본에 의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이미 저는 최순실이가 함께 딸과 독일에 있을 때 예. 향후에 대비한 플랜 A, B, C를 다 짰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최순실이가 예. 그냥 혼자 귀국했겠어요? 맞아요. 예. 유럽에 남겨져 있는 네. 유라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각본을 다 짜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뭐냐? 뭐 물으면 전부 다 모른다고 그래라. 예. 엄마가 시켰다고 해라. 네. 그리고 애기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려라. 네. 저는 이 가족 사기단이 예. 사전에 이런 플랜 A, B, C를 다 짰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 사기단답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정유라 이야기에서 제가 참 가증스러웠던 것은 네. 세월호 4월 16일 날 뭐 최순실 엄마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네. 거기에 대한 질문에 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는 자기가 아기를 예. 가져서 임신 중이었다고. 예.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는데 예. 그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 게요. 예. 14년 4월 16일은 임신 전이에요. 정유라 씨가 임신하기 전이라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정유라의 임신은 예. 14년 여름에 아기를 가진 거거든요. 예? 출산일을 역산하면 그렇다는 거죠? 아, 당연하죠. 예. 예? 왜냐하면은 15년 1월에 초음파 사진을 자기 페북에 올렸을 때가 임신 25주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14년 4월 16일이라는 그러네요. 아니 정유라가 뭐 임신을 12개월 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때는 정상적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세월호 참사가 14년인지 15년조차인지도 분간을 어, 못하는 거죠. 몇 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거나 아니면은 아예 새빨간 거짓말을 아, 어, 했, 그렇죠. 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엄마를 강조했지만 사실 독일 주민이 그 굉장히 불결한 상태에서 말, 고양이, 개 그리고 아기를 같이 키우면서 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영유아 예방 접종조차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 학대 혐의로 주변 저기 주민이 신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유라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어떤 정상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고, 예. 그리고 뭐 가정 교육도 최순실 같은 엄마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요. 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저는 뭐 보통 그 또래 아이들하고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음. 그런 준비가 음. 전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자기 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음. 애기 엄마가 됐으니까 그 아이가 뭐 제대로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네네. 뭐 자기 아니면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사람이 없다. 없다. 예. 아, 그거는 정말 그냥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죠. 돈 예. 많은 저 정유라가, 예. 예? 최순실 딸이 이게 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예. 응? 보모도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예. 뭐 지금도 고모시라는 보모가 있는 네. 것이고, 네.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을 진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두 모녀가 네. 참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에? 음. 엄마가 저렇게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휘저 놓았으면은 네. 그래도 젊은 딸이라도 온전하게 판단을 해서, 에? 네. 좀 참여도 하고 국민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가지고 네. 전혀 그렇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음. 지금이라도 이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은 자진 귀국해서 네. 자기 말로는 뭐 아무런 죄가 없다면서요. 네. 예? 엄마가 다 시켜서 자기는 뭐 엄마가 했고. 시킨 대로 그러니까요. 했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온전한 사고를 가진 그 사람이면은 네. 그럼 자진 귀국해서 모든 걸 음. 사실들을 밝히고 네. 뭐 지은 죄가 있다면은 죄를 받겠습니다. 엄마 음. 음. 대신해서 음.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딸의 모습 아닐까요? 예. 실제 지금 뭐 기자들하고 그 덴마크 법원에서 나눈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그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또박또박 다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답변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기자들의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정 씨의 이제 귀국 문제가 지금 가장 처음에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유병헌 씨의 딸 유섬나의 경우처럼 유럽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하면 이게 무한정 몇 개월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사이에 특검 조사 기간은 끝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점은 좀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보십니까? 이제 뭐 국제법에 대해 가지고는 들여다보지 않았지만은 네, 일단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12월 14일 날 이제 특검 측을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유라 소재 관련 정보를 넘겨준 지가 오늘로서 딱 이제 3주가 된 거거든요. 예. 특검의 어, 정보 그런, 준지가 네, 근데 제 예,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했어요. 시간이, 음, 첩보영장만 발부했으면은, 바로 그 유럽 경찰 통해서 체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네, 네, 초조했는데, 네, 이게 특검은 기존의 검찰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의지도 있고 신뢰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은 여러 가지 어떤 법무부와의 공조라든지 상대 국가와의 법률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정유라가 그물망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망을 음,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특검이 정유라를 체포해서 귀국시키려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고 예, 또 거기 위해서 완벽한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고서 저도 이제 초조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특검의 스텝이 완전히 엉켜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은 정유라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틈새가 생길 그런 제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특검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 왜 3주 동안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주고서 한 이틀 만에 네. 정유라를 체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왜 즉각 체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연말을 넘기지 않고 예. 뭐 지난 주말 정도에만 그 체포를 했더라도 예. 이렇게는 안 됐겠죠. 특검이 네. 주도하는 정유라 예. 체포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특검에서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됐는지에 대한 특검의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들으면은 이후에 정유라가 이게 그 빠져나갈 틈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 두 차례 이제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네.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를 통해서 특검이 왜 3주 동안 정유라 씨 체포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요. 덴마크 올보르에 있을 때 정유라 씨 포함 모두 5명이 은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은신처를 덴마크에 정하고 그 독일과 덴마크를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전체 5명 가운데 1명은 아기고 하나는 보모고 그리고 두 남성이 있습니다. 네. 이 두 남성의 신원이 누구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워낙에 이제 말 관리사, 네. 말 관리사들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일종의 뭐 심부름하고 허드렛 일 하는 네. 그런 사람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의 말을 관리하던 말 관리인, 관리사였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뭐 관리할 말이 지금 없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일종의 좀 뭐 경호 경호 또 누군가가 해줘야지 지금 상당히 그래도 어쨌거나 정유라도 사람인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뭐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런 남성들이 옆에 있어주면은 심적으로 좀 든든하겠죠. 네. 실제로 그 이분들이 독일 현지 혹은 유럽 현지에서 고용된 고용인들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에게 저는 아마 아니 여기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유라 씨하고 함께 간 사람들, 그러니까 독일에서 예,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예.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그 범인을 은닉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겠네요. 자기들은 은이겠다고 하겠어요. 그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정유라 씨 은신처에 함께 도피를 도운 사실이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본인들은 뭐 그걸 자기들 숨겼다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군요. 그 유럽 통일교 쪽이 정유라 씨 보호하고 있었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 점은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 뭐 아주 상반된 그 의견이 있는데요. 네. 한 입장은 최순실이가 그 아주 오랫동안 어떤 독일과 유럽의 그 통일교인들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돈 세탁도 그렇게 이제 연결고리들이 이어져 있다라는 그렇게 보는 관점 하나 하고요. 네. 또 통일교 측의 이야기로는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다. 최순실하고 통일교하고 연결 짓는 거는 모함이다. 아무런 네. 상관이 없다. 네. 예, 그렇게 주장하는 게 통일교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더 한국 특검하고 독일이나 유럽 쪽의 검찰 쪽하고 네. 돈 세탁 수사 공조를 해 나가다 보면은 네. 이 실체들이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최순실은 자기는 독일에 단 한 푼의 재산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조만간 그 실체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그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이라든지 과거에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설립했던 7, 8개의 회사 네. 그런 게 관계된 사람들하고 연관시켜 보면은 그 실체가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네. 여기에서 좀 주목되는 사람이 데이비드 그러니까요. 예. 윤영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그 어제 이제 정유라 이야기로는 데이비드 윤이 만 자기들하고 뭐 결별한 지가 꽤 꽤 됐다라고 됐다. 하는데 예. 만나려고 저는 하지도 그렇게 않는다. 예. 그 말을 믿지 않고요. 음. 저는 독일 쪽에 유럽 쪽에 최순실 정유라의 집사는 여전히 데이비드 윤이 이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네. 이미 그 관계는 데이비드 윤이 68년생이에요. 68년생. 예. 지금 뭐 50대쪽 우리 나이로. 예. 근데 데이비드 윤이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네. 어, 최순실의 집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살 때 독일로 가서 네. 뭐 데이비드 윤은 실질적으로 거의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말도 예, 잘하고. 예. 근데 좀 이렇게 좀 수완이 좀 있고 때로는 뭐 사람들하고 좀 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사람들하고 별로 평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독일 교민 사회에서.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지난 25년 동안에 최순실을 통해서 네. 자신이 좀 살아온 사람인데 음. 그러면은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엮여 있겠어요. 음. 그런 데이비드 윤이 지금 최순실하고 결별했다. 네. 이야기는 믿기 어렵죠. 그리고 뭐 최순실이나 정유라나 하는 이야기들 보면은 뭐 실제로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로 보면은 네.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데이비드 윤을 동일 교포 사회에서는 통일 교인이라고 그렇게들 다들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정작 통일교 내부에서는 그 사람은 우리의 그 정통이 아니다. 즉 말하자면은 통일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네. 통일교 내에서는 이 성골이 아니다. 아. 따라서 통일교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통일교 쪽에서는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비드 유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 사람을 통일교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이제 입장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갈리는 중요한 키맨들이 여러 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최순실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은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키맨들이 어쨌거나 통일교하고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또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윤, 그러니까 윤영식 씨가 신실한 뭐 통일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일교도로 알려져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관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주셨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네. 그 데이비드 윤의 그 장인, 네. 장인이 이제 김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장인이 통일교의 아주 핵심적인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김모 씨의 딸하고 데이비드 윤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제 물론 이제 그 결혼이 그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혼을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독일 교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군요. 통일교 그분들은 통일 교인들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러한 어떤 장인이었던 김모 씨가 아주 통일교의 핵심적인 그런 교계 지도자였고 그 딸하고 결혼을 했다면은 네. 당연히 데이비드 윤도 통일교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시켰을 거라고 보는 것이 네. 교포사회들의 인식이죠. 근데 정작 통일교 내부에서는 네. 그 사람은 워낙 우리 뭐 신실한 통일교인도 아니었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을 이제 반대했었고 그리고 이혼을 했다. 라는 게 이제 통일교인들의 또 설명이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거나 데이비드 윤은 네. 통일교 장인이 아주 그 독실한 통일교인이었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그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는 그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민들은 데이비드 윤은 통일교인이라고 그렇게들
알고들 계신 거죠. 그렇군요. 정유라 씨가 그 덴마크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 20분 하시기로 해놓고 네, 요 한 가지만 오래 마지막으로, 예, 네. 그 옷장에 숨어 있다가 발각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자들이 묻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전부 아니라고 이화여대 학점 문제, 삼성 승마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관리법 위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아니라고 했는데 정유라 씨를 소환해서 뭐 귀국시켜서 특검이 꼭 수사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요거 그 정유라는 이제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이대 네. 이제 입시 부정의 당사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네, 세 번째로 거론되지 않는 게 상속세예요. 상속세. 네, 지금 네, 이제 정유라가 독일에 집을 한 3, 4억짜리를 사지 네, 네,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뭐 부모가 사준 건데 그 과정에서 네, 이 최순실이가 상속세를 적법하게 냈을까 요걸 또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음, 근데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범죄 혐의 사실 자체보다도 네, 제가 표현드린 박근혜 최순실의 영린이 음, 정유라라는 이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13년에 이제 13년 4월에 상주 네, 승마 대회에서 정유라가 준우승 하고 네, 그리고 그때 준우승 점수를 준 심판들을 상주 경찰서에 끌고 가가지고 맞아요. 조사를 하는 그리고 그 예, 조사가 청와대 지시였다는 게 밝혀졌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승마협회 감사를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고 네, 그 감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만이 있어서 노태강, 진대수 두 네, 문체부 직원을 자른 이게 네, 국정농단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유라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라가 없었으면은 이런 국정농단이 설명이 상당히 그 불안하고 불안전하거든요.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유라는 이 국정농단의 아주 시발점이었고 핵심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통령과 최순실도 유라가 아니었으면 이런 삼성하고 이런 그 계약 관계라든지 네, 삼성하고 지금 의심되는 합병시켜주고 네, 이재용이 승계를 도와주고 대가성으로 정유라의 그 말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해주고 네, 이런 이제 대가성의 뇌물죄 이게 참 상당히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냐 마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기로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예, 역시도 정유라 때문에 생긴 것이죠. 음, 그래서 정유라 때문에 생긴 이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는 정유라가 이제 영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순실 박근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로 버티고 있지만 네, 이 영린이라는 정유라가 체포 지금 되었고요. 일단 네, 좀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 국내로 소환되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네, 그리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네, 저는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음, 지금처럼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네,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저는 어,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네, 정유라의 체포 구속이 음. 대단히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렇군요. 특검에 따르면 정식 인도 절차를 거쳐서 소환을 하고 자진 귀국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여권 반납 명령이 전달됐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는 여권이 무효화돼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영린, 네, 아울러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법무부 이후에 이제 이 소환 과정에서 법무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법무부 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 황교안과 청와대하고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치소에서 네, 최순실한테 쩔쩔매던 맞아요, 그 소장, 구치소장의 예,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예, 경악하고 분노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 구치소장은 저희들의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공무집행 그 방해를 한 것은 예, 국조조사를 방해한 것은
구치소장이 방해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법무부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뭐 법무부 차관하고 구치소장이 직접적으로 그 통화하면서 지시를 주고받은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현장에서 했고요. 네. 자, 그러면은 법무부 차관은 본인의 판단이었겠습니까? 그 윗선들이 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응? 그러면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를 소환하는 절차를 받는다. 음흠. 정말 법무부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심의 눈을 불행하지만 네.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정유라가 체포된 게 아니라는 그런 아주 그 조심스러운 지금 우리가 눈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후에 정말 그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고 네. 국민들이 원하는 정유라의 조기 소환을 하는지, 네. 예? 소환을 하더라도, 예. 뭐 소환을 바람다 뭐 그친 다음에 연 날려봤자 연이 띄워지겠습니까? 즉 특검이 다 끝난 다음에 네. 정유라가 들어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조기 소환을 해야 되는데 네. 법무부가 적절한 협조를 할 것인지 예. 국민들의 지금 그 기대와 이 갈망에 부응을 할 것인지 예. 그거 저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아무튼 이 정유라가 체포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그 위중한 순간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네. 그 사실 이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국조특위 그리고 특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촛불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그 유럽 교민사회의 노력 이런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꼭 당부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나마 지금 국정농단의 진실이 파헤쳐지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또 대통령 탄핵이 되고 그리고 특검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국민이 들었던 촛불의 힘이거든요. 네. 사실 뭐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 정치권의 역할은 뭐 네. 저희 야당도 사실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새누리당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죠. 정부 여당이고 국정농단의 정말 그 종범이죠. 네. 그러나 또 우리 야당 역시도 이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거는 이 국정을 잘 감시하라는 임무를 특히 야당에게 부여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네. 근데 야당도 이 국정농단을 저희들이 이걸 몰랐잖아요.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정치권 그렇게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 연말에 최순실 그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네. 그거 안 됐죠. 해달라고 국민들이 요청하셨는데도 국회가 12월 29일 날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야당도 노력을 거의 안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정조사가 한 달 연기가 되고 네.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서로 공조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는 비공개지만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진실의 퍼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렇습니다. 국조는 수사권은 없지만은 국민들에게 정인들을 불러 세워서 네.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만은 국민들이 이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를 더 자아내게 하고 네. 그래도 거짓말 속에서도 퍼즐 조각 몇 개들이 지금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국조를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첫째로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을 음흠. 국정조사 청문회 정인 때 세워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윤전추나 이 누굽니까 그 핸드폰 닦아주던 그 비서관 이영선. 이영선 그런 예. 자들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만들어서 예. 정인 때 세워서
국정조사들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그들을 단죄를 하고 네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특검이 TV를 통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전체적 흐름을 또 잘 잡고 특검이 더 힘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특검과 국조가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가 예. 말은 맨날 민심은 천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국회가 강제구금법을 집권시킬 생각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참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이죠. 아, 여소야대인데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 그리고 이제 뭐 국조를 연기할 생각은 꿈도 지금 꾸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네. 국회를 질타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 주 촛불은 또 여의도 국회로 향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뭐 청문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다 하셨지만은 네. 저는 정말 사실 정말 자괴감이 들고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아, 진짜 청와대 갔으면은 네. 들여보내주지 않는다고 돌아오면 어떡해요? 거기서 농성을 해야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최순실 구치소 가서 네. 그렇게 바로 그냥 최순실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면피용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직접 방에 다음 들어가서 날이고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계속 구치소 네. 청문회 하면서 최순실 압박하고 예.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최순실 감방 안으로 들어가서 되는데 네. 그냥 뭐 버텨보지도 않고 그냥 그날 오전에 그냥 최순실 구치소 감으로 들어가는 거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응? 아, 그러니까 좀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과 이 어떤 국회를 더 철저히 감시를 하고 네. 가차없이 책찍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리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의원님,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요. 특검이 정유라 씨가 석방 조건, 그러니까 덴마크 그 법원 석방 조건으로 3일 안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 정부가 거부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정유라는 끊임없이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재차 3차 제시하면서 네. 특검 맞설 때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다는 게 정유라의 기본적인 전략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측이 이것을 거부하고 긴급 구속, 인도 청구를 원하고 있어서 현재 30일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